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우한 형제들에서 배민의 배달 로봇 딜리를 발표를 맡게 된 로보틱스랩의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푸샵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뭐 얼추 비슷하게는 생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2009년부터 이제 로봇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기구 설계를 중점적으로 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직장에서는 근데 로봇을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로봇을 왜 만드냐, 자율주행을 왜 하냐는 얘기를 했었을 때 대답을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로봇을 왜 하지? 나는 만들라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건가? 하라고 해서 하라고 있는 건가? 그런 점도 있었고 로봇을 만들고 나서 요 로봇에 맞는 뭔가 미션을 찾는 그런 거꾸로 가는 업무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한 형제들로 이직을 하면서 로봇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배달이라는 게 있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만드는 이유도 배달이란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할 때 내 목적과 맞지만 과연 회사의 목적과도 맞느냐라고 보면 우리 회사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 아까 현정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을 반드시 로봇으로 제대로 잘 해보겠다라는 목적과 회사 비전과 맞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정님하고 좀 많이 결부가 돼요.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환경이 아까 현정님 설명하셨던 대로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기후 환경까지도 변화가 심합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테스트할 때도 오늘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도로 환경과 그다음에 건물 상황들이 가지각가지고 엘리베이터 사이즈도 다르고 휠체어 램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 배달 로봇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이 많고 그걸 통해서 극복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주는 로봇을 만들 거냐 하는 거를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형,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친근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도로 환경이 다양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로 다니고 좁은 길로 다니다 보니까 로봇의 사이즈 그다음에 그런 지면의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거 두 가지를 고민을 해서 로봇을 제작을 하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지금 앞에서 트랙에 돌고 있는 딜리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스케치를 한 겁니다. 세 분의 디자이너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세 분의 디자이너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친근하고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이 로봇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시작해 보자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헤드라이트 같은 기능, 그다음에 측면에 이제 LED를 통해서 로봇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바디에 LED를 넣고 약간 푹신한 쿠션 같은 소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로봇 외형을 보호하고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런 것들도 해보기로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말 그대로 정말로 이제 이 저희가 장착한 센서 레이아웃에 맞게 센서 구동에만 딱 맞게끔 형상만 넣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세 분의 디자이너께서 이렇게 스케치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요 진행된 이제 과정들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공청회 같은 것도 거치고 인기 투표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형상이 요 형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눈 두 개를 형상화한 LED가 앞쪽에 달려 있는 카메라들과 연관이 잘 되게 얼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깃발 달려 있고 그다음에 3D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아래쪽에는 헤드라이트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제 LED를 장착을 했고 후방에는 이제 자동차처럼 이제 그 후미등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요렇게 한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기를 시작해 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겉면에 이제 어떤 재질로 할 건지, 그다음에 실제로 3D 라이다를 저렇게 장착하는 게 맞을지 그런 것도 실제로 종이로 저희가 하나씩 프린트해서 접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에 보이는 LED의 눈 사이즈도 다 같이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 실물 사이즈 뽑아서 정말 이 사이즈가 이제 좀 괜찮냐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우아한 형제들의 색깔에 맞도록 이제 검정색과 하얀색 조합으로 진행을 하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민트색을 고르는 과정도 저희가 했고, 적재함이 열렸을 때 고객이 이제 보시는 메시지 같은 부분들도 어느 사이즈 어떤 멘트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깃발의 위치가 우선 우측으로 가게 됐고, 이 우측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도어를 자동으로 여닫이를 기능을 하면서 그쪽에 자동 여닫이 기능을 넣는 위치 때문에 이제 측면으로 바꾸게 됐고, 전방에 이제 LED 같은 경우, 헤드라이트 LED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배터리가 저희가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체하기 어려움이 있겠다고 해서 제거를 해서 이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은 깃발이 이제 달려 있고, 깃발 끝에 LED로 이제 그 보이기 좋게끔 볼 수 있게끔 도피를 했고요. 전방에 LED는 이제 눈 모양이었다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전방하고 후방에 이제 아래쪽에 2D 라이다 장착을 해서 자율주행 센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 이제 열려 있는 적재함 열려 있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여닫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까지 이제 하고 나서 이 눈 모양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눈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우리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도트 LED로 하면. 근데 이제 다양하게 해봐야 너무 간결하지 않게 알려줄 수 없겠다 해서 간결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변경이 되고요. 고객을 만났을 때 하트로 해서 고객에게 배달 물품을 인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그 민트색 LED가 차오르는 건 충전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X 표시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로봇이 뭐 운행을 못하거나 점검 중이거나 그렇게 할 때 표시를 하게 되고, 주행 중일 때는 아까 보셨던 동그란 눈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들 부담이 없고 친근한 이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셨을 때도 크게 부담이 없는 형태의 좋은 디자인을 뽑고 나서 이 외형을 가진 로봇을 어떤 식으로 돌리면 우리 대한민국 환경에 인도 환경 도로 주행할 때 편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을 때, 대략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었던 건 한 3가지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리 선의 기능, 그다음에 앞쪽과 뒤쪽에 동시에 같이 조향을 해서 조금 더 회전 반경을 적게 쓰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울퉁불퉁한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서스펜션을 적용하는 방법, 이 3가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3가지의 형상들 앞에 트랙 돌고 있는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자리 선회를 하게 됩니다. 이 제자리 선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뭐 실내나 실외에서 좁은 길, 우리가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회전 반경보다 더 작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로봇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좁은 휠체어 램프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자리 선의 기능의 가장 큰 중점적인 부분은 실내에 갔었을 때 실내 노면 상태가 지금도 보시면 카펫이거든요. 로봇이 이제 돌 때 카펫을 뭐 일어나게 하거나 뭐 돌면 그 건물 바닥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뒤쪽으로 바퀴를 모아서 그 로봇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자리 선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혀가 계속 말라가지고요. 제가 목 뒤로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현정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배달 속도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m/s로 이제 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제어가 가능하고 이제 앞쪽과 뒤쪽에 독립적으로 조향 장치를 붙여서 그 조향 장치를 통해서 이제 앞쪽과 뒤쪽 동시에 이제 조향을 해서 훨씬 더 좁은 회전 방향을, 작은 회전 방향을 그릴 수 있도록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도로 인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로봇은 바퀴도 작고 그리고 아파트마다 존재하는 저런 그 주차 속도 방지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가고 오른쪽에 이제 그 돌고 있는 화면 보시면 이게 벨지안 로라고 하더라고요. 요 벨지안 로를 주행을 할 때도 이제 무리감이 없고 로봇은 계속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6개 바퀴 모두에다가 구동 모터를 장착을 하고 6개 바퀴 모두 독립적으로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내외를 가야 되는데, 실외는 이렇게 가른다 치더라도 실내로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사이즈인 것 같아요. 다양한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로봇 사이즈로 줄여서 가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승합차 하는 시험을 했던 화면을 찍은 건데, 우리가 이제 로봇 폭은 한 51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길이는 한 71cm, 높이는 깃발 포함하면 1m 2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이즈를 줄였고, 사이드 쪽에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이나 건물의 입주자들께서 서 계시면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 최대한 줄여봤고요. 지금도 더 줄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고객에게 인도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적재함이 열리고 고객은 적재함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시고 앱에서 이제 닫기 버튼을 하시면 이제 적재함을 닫고 로봇은 다시 출발지나 목적지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적재함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제 그 2리터짜리 생수 6개 정도 들어가고요. 대략 이제 사이즈는 한 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재함은 이제 고객이 이제 물건을 꺼내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75도 정도로 그 열리게 되고요. 손 대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여닫기가 되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사진은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로봇 만들고 나서 이제 홍보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하고 시험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로봇을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고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이 거리를 횡단보도를 자유롭게 건너고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일해봤더니 동료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제가 이제 그 로봇을 하드웨어를 하면서 해보니 정말 이제 고생스러운 거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의 시작은 제가 하지만 로봇을 완성하는 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점심 드시고 나시면 이제 진용님부터 이제 쭉 소프트웨어 분들 이제 발표를 시작할 거예요. 그분들 발표 진짜 그동안 고생했던 거 정리해서 발표하신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